제가 이제 1000명 이상의 성공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제 제가 어쨌든 1000명 이상을 만나서 깨달은 게 가치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족. 근데 왜 가족을 안 만드세요? 눈이 너무 높아요. 혹시 썸녀나 뭐 사귀었던 분 얼굴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가 1000개의 인생에서 배운 것들, 내가 1000개의 인생에서 배운 것들이라고 하는데 교보문고 리뷰를 제가 좀 뽑아봤어요. 네. 아이디 JYPC께서 책 제목을 바꿔야 할 것 같다. 1000명의 사람으로부터 얻은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감으로 샀는데 점점점 하는데 과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 궁금해서 다음 리뷰를 봤거든요. 네. 많은 분들을 인터뷰하며 깨달은 것들이 주요 내용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주요 내용은 작가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제목을 잘못 지으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인터뷰 내용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얘기를 맞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유튜브 썸네일 어그로 끈 거 아닙니까? 아니 어느 정도로 이거는 유튜브 썸네일을 너무 자극적으로 간 것처럼 일단 이 제목은 출판사에서 정한 거긴 한데 여기서 출판사로 돌리기. 야 확실히 잘 돌리시네요. 예. 하지만 거기에 저도 동조를 했기 때문에 저분들의 리뷰에 공감을 하고요. 하지만 저의 핵심 메시지가 있긴 합니다. 이 책을 끝까지 보셨다면 아실 텐데 이 청문회지만 아마 책을 끝까지 안 보신 것 같고요. 끝까지 봤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안 보신 것 같아요. 얘기만 해가지고 중간까지는 봤는데 끝에 반전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이게 1000명의 인생에서 배운 것이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초반에 물어본 것처럼 1000명을 진짜 만나시고 나서 지으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이 책에 대한 내용 그게 아니었는데 출판사에 핑계를 대시면서 아니요, 지금 내용 얘기하려고 했는데 내용은 천천히지. 알겠습니다. 천천히 들어갈 겁니다. 스케줄 바쁘세요? 지금 어디 가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아까워서요.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는데 1시간 걸렸는데 촬영 20분 하고 가시려고 하네. 내가 마포에 가면 3시간씩 촬영하지 않습니까? 지금 30분 됐어요. 30분. 거기서 이렇게 촬영하나요? 기브앤테이크 가셔야죠. 예. 원래는 이제 돈, 성공 이런 키워드들을 그렇죠. 하시다가 맞습니다. 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카테고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하신 이유가 이게 아마 이제 영상 촬영 시작 이후 처음으로 진지한 얘기인데 그래 이제 좀 진지해야 됩니다. 네. 제가 이제 1000명 이상의 성공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들한테 공통적으로 묻는 거는 그런 거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물으면 이제 뭐 돈을 얘기하신 분도 있고 명예를 얘기하신 분도 있고 시간도 얘기하신 분도 있고 자유를 얘기하신 분도 뭐 많겠죠. 많은데 그분들의 질문을 조금만 바꿔서 그러면 이제 선생님의 지금 오늘 이제 시간이 지금 저녁 한 8시 됐는데 4시간밖에 안 남았다. 지금부터 뭐 하실 건가를 물어보면 앞에 대답은 다 나오지 않고 대부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아니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겠죠. 영상 보신 분들 다 똑같을 거예요. 위원장님도 지금 위원님도 지금 뭐 이 방송하고 있겠어요? 바로 집에 가거나 가족들과 통화하겠죠. 근데 이제 그게 결국에 시간이 영원하다라는 착각이 앞에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시간이 좀만 줄여도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우리가 왜 돈을 버는지 돈을 버는 거 누굴 위한 건지 알게 되는 건데 왜 이제 어그로 끌리는 책 제목으로 뽑았냐면 이제 제가 어쨌든 1000명 이상을 만나서 깨달은 게 가치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족. 근데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가족 이야기로 풀었어요. 저희 어머니 특히. 그러니까 제가 느낀 이 깨달은 가르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사람들한테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달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만한 이야기를 하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모든 책이나 영상은 남의 이야기니까 내 이야기를 생각을 못 하거든.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있는 건 뭘까? 엄마는 누구나에게나 있구나. 그리고 엄마는 누구나에게나 대부분 가장 소중하겠구나 싶어서 이제 어머니 이야기로 풀었고 마지막에 책 마지막에 딱 한 두 꼭지에 왜 어머니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했는지 그리고 책 제목을 왜 이렇게 정했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1000개 인생에서 배운 것들 자기 개발적으로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해답도 마지막에 있습니다. 5가지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진짜 성공한 모든 분들이랑 인터뷰를 하다 보면 돈, 명예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가족,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맞습니다. 라는 게 주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제목. 근데 왜 가족을 안 만드세요? 그게 소중하고 좋은 걸 알면서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이런 감동적인 얘기에 정말 아니요 자꾸 이게 장난기가 발동했는데 이거는 오해신 게 저는 가족을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개팅 열심히 하고 있죠. 아니 소개팅 해야지 연애를 하고 그럴 할 거 아닙니까? 중간에 이 감동 부분에 제가 살짝 또 이제 다시 책 얘기로 들어갈게요. 다시 간다고요? 예. 책 얘기가 5페이지야 이 사람아. 만약 어머님하고 인터뷰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 질문 진짜 좋다 이거. 너무
아까까지 웃기십니다, 사람이. 아니, 질문이 너무 좋은데. 울어도 좋아. 울어요. 빨리 좀 잠깐만. 나오던 눈물도 들어가겠네. 어머니와 인터뷰를, 사실 이 책 내용을 기반으로 얘기한다면 안 하고 싶습니다. 책에서 그런 문장이 있어요. 제가 이제 살면서 어머니를 만나고 싶은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이든 다음 생에든 안 만나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희 가족을 만나서 힘들었던 기억이 많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안 좋게 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를 만나게 되면 저로 인해 힘들 수도 있고 저희 가족을 만나서 또다시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어머니를 안 만나고 싶다. 예. 그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뭐 실제로 만나고 싶은 부분이 있겠죠. 저 죽기 전에는 혹시 그 국제도시였나요? 그 영화 맞나요? 국제시장. 아, 국제시장. 국제시장에 황정민이 죽기 이제 마지막에 어르신 한참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자기 아버지 사진인가인가 아버지를 생각하시면서 가족들이 다 와 있고 거실에 맞아요. 거기서 아버지에게 이제 아버지 저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저 진짜 힘들었습니다 하는 뭐 그 대사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게 되게 와닿거든요. 그래서 저도 부분이 알 딱 것 같습니다. 언젠가 생을 떠날 때 딱 한 번 정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순간이 있죠. 여기에서 고생을 하셨으니 많이 하셔서 다른 많이 하셔서 안 데는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다시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든 제가 이제 힘들 때마다 저도 뭐 힘든 선택을 한 고민도 있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잘 지금까지 왔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나중에 저도 이제 언젠가 나이가 들면 죽겠죠. 죽기 전에 어머니에게 인생 어머니 정말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어머니가 주신 사랑으로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아왔다고 그런 얘기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있죠. 네. 이건 좀 감동. 이건 좀 감동이네요. 나를 한번 슬쩍 보네. 나 혹시 울고 있나 하고. 아니. 우리가 이 엄마가 사실 눈물 버튼이에요. 왜냐면은 꼭 우리나라뿐 아니라 제가 예전에 이제 그래서 읽었는데 세계인들한테 가장 좋아하는 단어를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1등이 엄마고요. 2등이 사랑. 아빠는 한 18위 정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엄마를 1등 엄마를 보면서 완전 공감을 했거든요. 근데 또 18위에 있는 아빠를 보면서 또 공감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건 제가 아빠가 되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나도 그냥 우리 자식들한테 1위인 엄마, 18위인 아빠로서 살아가고 있네라는 생각이 또 드니까 약간 슬프기도 한데 그런 의미에서 이 책에는 우리 또 김 작가님의 아버님에 대한 에피소드도 있으니까 한번 아버님 얘기 한번 해보죠. 아버님하고 또 일화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네. 대해서 좀 약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아버지가 운전하는 택시를 탔는데 그 일화는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택시 운전을 하셨어요. 나이가 아버지가 지금 이제 77 정도 되시거든요. 77 정도 되시는데 그 시대 분들이 대학을 잘 못 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대학도 가시고 지금으로 치면 현대모비스, LG전자, 현대건설 같은 데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조금 안타깝게도 사회생활을 좀 잘 못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나라에 그 명태가 생기기 전에 40대쯤 초반에 회사에서 잘리셨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한 4, 5년 노시다가 주식 투자 좀 하면서 노시다 근데 잘 못하시니까 누구나 위원장이처럼 잘 하시는 거 아니니까 조금씩 집에 이제 현금이 말라가는 거죠. 이게 집에서 어머니께서 이제 자존심이 되게 세신 분인데 원래 쌀은 포대가 20kg든 뭐 40kg 이렇게 크게 사오는데 어머니가 어느 날은 뭐 3kg, 5kg. 근데 그렇게 사오는 게 창피하니까 검은색 봉지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들고 하셨는데 그런 아버지가 이제 저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제 택시 운전을 시작하신 거죠. 택시 운전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2년째 그만두셨는데 한 28년 정도 하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아버지가 택시 기사님이 그렇게 창피했어요. 혹시나 비 오는 날 아버지가 날 데리러 올까봐. 어린 시절에는 저는 그 어린 김도윤이 어린 시절에 왜 아버지 택시 기사를 창피했는지 알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그런 시선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 꼭 가면 이제 직업난에 부모님 뭐 하시는지 그런 거를 이제 적는 것도 아버지도 싫어하셨고 어머니도 싫어하셨고 그냥 자영업적을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그러다 그 당시에 24살인가 5살이었는데 비 오는 날 제 그 당시 여자친구 그 다음에 아는 이렇게 친한 형님 한 명 이렇게 3명이서 술을 먹고 있다가 2차로 다른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모시기로 해가지고 이동하는데 택시를 딱 탔죠. 저희 아버지 택시였던 거예요. 실제로요? 실제 사건. 어떻게 됐냐면 비가 오니까 우린 우산이 없었어요. 그전엔 비가 안 왔거든. 그럼 당연히 이제 원래 제일 안쪽에 들어가는 사람이 제일 아랫사람부터 안쪽에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쑥 먼저 들어갈 거잖아요. 쑥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비도 오고 하니까 이렇게 들어갔죠. 아버지 택시기사인지 모르죠. 이제 제 앞에 이제 운전기사님 있고 저는 여기 앉아 있는 거죠. 목소리가 뒷모습이 아니라 목소리가 아빠야. 아버지 목소리 모를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아버지가 말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죠. 아들이 타 있는지 모르시지. 상태였죠. 모르셨죠. 끝까지 모르셨네요. 내리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사실은 알고 계셨는데 모른 척 하셨다. 아들도 아는 척을 안 하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아들도 아는 척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날 택시에서 내리고 2차 자리 술 마시러 가다가 한 5분 정도 마시다가 집에 걸어갔죠. 집에 이제 그날이 저희 집에서 택시 타면 기본 요금인데 걸어가면 한 2, 30분 걸리는 거리 있잖아요. 걸어가면서 그날 비가 오면서 내가 25, 뭐 6 정도였으면 그때부터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약간 각성하는 계기점 중에 하나였어요. 약간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은 네. 아버지를 아는 척을 못한 내 자신이 부끄러운 거죠. 그것도 있겠지만 나도 세상에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아버지 직업도 나한테는 또 부끄러운 영역이 된 것 같으니까 내가 너무 또 잘하고 있었다면 우리 아버지야 하면서 얘기하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열심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네.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나요? 맞습니다. 아버지랑 이제 산책을 하다가 아버지께서 저한테 이제 어떻게 못 알아보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죠. 한참 지난 후에 얘기했어요. 그 얘기. 한참이면 진짜 몇 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그때가 이제 20대 중반이고 이 얘기를 한 거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이니까 한 30대 후반? 거의 한 10년 정도. 그러면 지금의 아버지하고 관계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지금 아버지는 이제 대구에 계시고 이제 저는 서울에 있으면서 제가 열심히 버는 돈을 아버지에게 자동이체를 해드리고 있어요. 진짜 이 효를 제대로 된 효를 하고 꽤 많은 금액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뭐 위원장님이 결혼하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부모님한테 드릴 수 있는 선물 중에서도 자녀 있죠. 뭐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 근데 진짜 맘만 먹으면 결혼할 수 있어. 눈이 너무 높아요. 너무 키 큰 여자 찾는 게 아닐까. 아니 키 고백을 한 적이 있거든요. 형 저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랬고 왜 성공기가 이리 와. 너무 결혼하고 싶은데 이상형이 안 맞네요. 아니 그 혹시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혹시 썸녀나 뭐 사귀었던 분 얼굴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이 이세무사 TV 구독자 밸런스북 클럽 회원님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왜 이 책을 꼭 읽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의 좀 그 얘기를 한다면 많은 분들이 인생을 직접 다 겪어봐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직접 내가 뭐 망해보고 경험해보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모든 시행착오를 우리가 온몸으로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를 1000명 이상 한 이유는 그 모든 시행착오를 다 맞으면서 가기에는 세상의 풍파가 너무 세고 그 다음에 저희 집안도 금수저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나는 시행착오를 좀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유튜브를 할 때는 유튜브로 성공한 크리에이터 23명을 인터뷰를 했고 그럼 그분들을 통해서 아는 정보를 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훨씬 더 남들보다 잘하겠죠. 그 증거를 하나 제가 이제 유튜브 구독자 216만 명이 된 거일 거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 그러니까 많은 거 생각하시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그 고민을 제가 했습니다. 지금 제 나이대에서 그러니까 저처럼 인생에 좀 다이나믹한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한 사람도 많지 않고 플러스로 상처가 많은 사람도 많지 않고 더 나아가서 1000명 이상 되는 성공한 사람을 그렇게 단독으로 인터뷰를 그렇게 몇 시간씩 몇 번이나 했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거기서 제가 이제 추리고 추린 인생에서 남은 결론인 거예요. 그거를 꼭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것도 의미 있을 수 있지만 인생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제가 그 찾았는 게 뭐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를 여러분들 삶에 좀 접목해보고 찾아가신다면 그리고 자기만의 정답을 또 찾아가면 되죠. 그래서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사랑을 깨닫는데 큰 의미가 주는 책이 되리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책 제목처럼 여러분한테 정답을 알려드리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딱 5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5가지 외에 있을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종교 있을 수 있습니다. 명예, 국가에 대한 뭐 애국심 이런 거. 근데 이거 여러분 솔직히 다 있나요?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걸 다 뺀다면 대중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딱 5가지예요. 첫 번째가 일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랑. 거기서 가장 큰 게 이제 가족. 조금씩 얕아지는 게 이제 친척, 뭐 지인 이렇게 인간관계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건강. 네 번째가 돈, 5번째가 취미예요. 사실 취미가 제일 안 중요한데 그래도 취미가 있어야 되는 거는 인생에서 우리가 돈만을 위해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내 취미에서 제가 테니스 친다 해서 뭐 러닝한다고 해서 뭐 골프 친다 해서 돈이 되진 않죠. 근데 인생은 돈 외의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미가 제일 이 중에서 안 중요하지만 5번째 꼽는 취미고 앞에 이제 4번째인 건강은
건강이 없으면 나머지가 다 의미가 없죠. 세 번째인 돈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진 않은데 이 네 가지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해요. 돈이 없으면 내 가족을 지킬 수 없고 내 일을 지킬 수 없고 내 건강을 지킬 수 없고 내 취미 생활을 마음껏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가 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은 딱 두 가지는 결국 일과 살아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건 이 다섯 가지가 진짜 전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딴 것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인생의 정답을 명확하게 알고 살아가면 내 인생이 되게 심플해집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심플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천개 인생에서 배운 것들 보신다면 도움되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뭐 사실 첫 번째 컨텐츠여가지고 많이 이제 짓궂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예, 웃어주신 김 작가 우리 도윤이 형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형이에요? 가장 충격적이었네. 형님, 저 동생입니다. 제가 원래 이제 경제를 하는 분들 중에 제일 뵙고 싶은 세 분이 네. 있었는데 드디어 오늘 한 분 뵙네요. 제가 슈카월드의 슈카 형님과 전인구 경제연구소 김 아. 작가님을 보고 싶었고, 근데 이제 그분을 뵈가지고 너무 이제 기분 좋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짓궂은 장난을 쳤는데도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저희 콘텐츠에. 예. 네, 뭐 오늘 사실은 저희 슈퍼게임 이세무사 TV에서 처음 이제 도전한 건데, 사실 예전에 제가 제 채널에 재테크 저자 위주로 1대1로 인터뷰하는 콘텐츠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3달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했었으니까 한 10분 정도 이제 진행이 됐을 때 제가 마침 김작가 TV의 패널로 가서 고민을 좀 털어놨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조회수도 안 나오고 그렇다. 김 작가가 딱 한마디로, 아니 형이 마감 방송하는 것보다 훨씬 안 나오는 걸 왜 하냐. 그래서 사실 그때 그 조언을 듣고 바로 끝냈었고요. 어찌 보면은 이 새로운 컨텐츠를 시작하면서 나는 김 작가를 초대한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받아줄 수 있고 말도 잘하고 가치관이 뚜렷한 저자를 제가 뭐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 주변에 가장 가치관이 있고 또 이렇게 책을 가장 최근에 낸 작가님을 초대를 한 거고, 또 이제 아마 이 방송 끝나면 제가 물어볼 거예요. 이 컨텐츠가 살아남을 수 있겠냐. 근데 이제 김 작가님의 대답이 중요하죠. 뭐 이제 야 이거 안 될 것 같아. 대답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이 메시지예요 이거. DLT. 이제 마무리 멘트 하자면, 내가 1000개 인생에서 배운 것들, 특히 마지막에 뭐 5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했지만 책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내용은 그 5가지 중에서도 사랑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엄마 얘기할 땐 저희 엄마를 생각하고 또 아빠 얘기할 땐 저희 아빠를 생각하고,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들이 많아요. 뭐냐면 저희 아버지도 노란 버스 혹시 아시나요? 노란 버스. 학원 버스가 노랬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사실 사업하시다가 사업 실패를 하고, 그래서 제2의 직업이 노란 버스 운전사였어요. 그래서 아까 딱 그 택시 기사인 아버지 얘기할 때 우리 아버지도 노란 버스를 모셨는데, 근데 저도 사실 어디 가서도 우리 아버지가 노란 버스 몰았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누군가 물어보면 할진 몰라도 사업하다 실패해서 노란 버스를 한 5년 이상 몰았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또 아버지 어머니 아들로서도 살아가고 있고, 제가 낳은 자녀들의 아버지로서도 살아가고 있는데, 가족의 중요성, 가족에 대한 사랑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책이라고. 그리고 여기 머릿말 보면 사람이 가장 긴박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지막 인생의 4시간이 남았다면 무슨 얘기를 할 거냐고 했지만, 실제 사건으로 9.11 테러 때 마지막 가족에 대한 문자, 또는 대구 지하철 3사 때 그 참사 때 마지막 가셨던 분들이 마지막 문자 내용을 나중에 이렇게 봤더니 다들 사랑하는 사람한테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라는 내용이 머릿말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 그걸 보면서 정말 저도 또 눈물이 또 핑 돌았거든요.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기억이 난 건데, 9.12 테러 사건이라든가 지하철 참사 사건에서 어쨌든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낸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네이버에서도 그 자료들이 남아있고 유튜브에서는 그 목소리들이 녹음되어 있는 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했는 말은 딱 2가지거든요. 미안하고 사랑해. 그리고 3가지면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 그걸 누구한테 하겠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겠죠? 그래서 영상 보신 분들은, 그리고 이 책을 나중에 언젠가 보실 분들은 언젠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말은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 밖에 없습니다. 그걸 지금 이 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 미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